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사. 현무사의 현무는 북방의 수호자라는 뜻을 가졌으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사일이며 유효사거리는 한계치인 800km에 달합니다. 탄도 중량은 2톤의 무게를 지녔으며 탄도미사일로 분류가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몇 분 이내에 북한을 포함한 사거리 800km 내의 적을 요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무사의 탄두에는 2톤어치의 화약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탄두부에는 적은 화약을 탑재하고 무게가 무거운 중금속을 가득 채워 높은 고도와 속도에서 얻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상 거점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상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마하 10에 이르며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또 다른 별명인 벙커버스터라는 명칭으로도 부르곤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인공위성을 이용하며 9.5톤의 텅스틴 막대기를 떨어뜨려 지상에 타격을 입히는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도 연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무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20년 3월경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모두 2발이었으나 그중 1발이 불발이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현무사는 올해 안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만약 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현무사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공개적으로 축하했습니다. 기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도 없었던 터라 배경을 두고 말이 있었는데요. 전이 SBS 취재 결과 지난달 15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개발 성공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00km를 날아가서 지하 100m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성능이 입증된 것입니다. 지난달 15일 서해 태안반도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참관한 가운데 탄두가 괴이할 정도로 큰 가분수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현무사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입니다. 타격 목표는 이어도 방향 약 400km 지점. 최대 사거리는 800km지만 안으로 줄이는 대신 고도를 대폭 높여 미사일 재원을 평가하는 고각 발사 방식입니다. 시험 결과는 목표했던 대로였습니다. 2톤짜리 초대형 탄두가 800km 날아가 마하 10 이상 속도로 낙하해 지하 100m까지 관통한 뒤 폭발하는 초고성능 벙커버스터 목표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험 발사한 2발 중 1발의 낙하 속도가 설계보다 빨라 실패했는데 이를 넉 달 만에 개선한 것입니다. 정부는 7월 15일 시험 발사 결과를 현무사 개발의 최종 성공으로 판정했다고 군 고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현무사 탄도 미사일 관련주 대장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주일 뒤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 시험 발사 영상을 보고 개발 성공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을 성공한 그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현무사는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허용된 탄도 중량 1톤, 사거리 800km에다 철근 콘크리트 관통력을 극대화해 극비리에 개발하다 보니 대통령도 속 시원하게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지휘소, 핵시설 등 지하 전략시설을 파괴하는 이른바 괴물 미사일의 다음 절차는 양산과 전력화인데 군은 모든 계획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탄두 2톤 벙커버스터, 현무사보다 센 미사일 기술 갖게 됐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28일 발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주발사체와 직결되어 있다. 우주 발사체는 우주 공간에 위성을 띄우는 추진체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사실상 액체연료 발사체만을 만들 수 있었다. 미사일 지침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때문이다. 항공우주연구원이 2021년 발사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 누리호가 대표적이다. 누리호엔 75톤급 추력의 액체연료 엔진이 달렸다. 로켓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에서 개발 중인 우주 발사체는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이다. 지난 21일 한국군 최초의 군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도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한다.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추력이 더 커서 더욱 무거운 위성을 고고도에 올리려면 액체연료 개발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고체 연료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액체 연료를 가지고 저궤도에 쏠 수 있지만 이는 짜장면 한 그릇을 1톤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고고도 위성을 올리는 데 쓰는 액체 연료 우주발 사체를 저궤도 위성에 쓰면 비효율적이라는 비유다. 여기서 저궤도 위성은 군사용 정찰 위성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24시간 위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고체 연료 엔진 개발이 출발점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양수겸장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다. 1979년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후 한국은 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탄도 중량을 늘려왔다. 이를 통해 현재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2톤의 현무사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현무사는 탄도 중량이 늘어나면서 파괴력이 증강돼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급 미사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관계자들을 축하했던 미사일이 현무사라는 게 군한밖의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 발사체에 쓰일 고체 연료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기반까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현무사 탄도미사일 관련주 대장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액체 연료는 보관이 어려운 데다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려 군용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써왔다. 즉 우주 발사체용 고체 연료 제한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장거리용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이 축적된다. 그래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허용은 기술적 측면에선 사실상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 현무사보다 더 센 미사일을 개발할 기술 확보의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다.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선임 연구위원은 민간용 로켓과 군사용 미사일은 거의 비슷하다며 민간용 고체연료 엔진 로켓의 기술은 군사용 고체연료 엔진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군의 감시, 정찰 능력의 발전, 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 마련,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등 세 측면을 미사일 지침 개정의 효과로 설명했다. 숨어있는 네 번째 효과는 미사일 개발 기술의 축적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한국 현무사 탄도 미사일 관련주 대장주 한양 ENG 고체연료 관련주로 무기자 고체연료 관련주에 묶인 한양 ENG가 29일 장 시작부터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한양 ENG는 29일 오전 9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8.18% 오른 12,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고 이후 관련주가 급등 중이다. 한양 ENG는 우주항공 관련 특수설비 분야에서도 고유의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국내 모든 기업과 연구소, 국내 국정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 연구, 개발 및 생산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한국 현무사 탄도 미사일 관련주 대장주 비츠로테크 고체 연료 관련주 주목에 장 초반 급등 고체 연료 관련주로 불리는 비츠로테크가 30일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한국 현무사 탄도 미사일 관련주 대장주 비츠로테크는 전력기자재 전문기업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츠로테크의 스위치기어 사업부는 금속 폐쇄 배전반, 가스 절연계 배장치 등 특화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전력기자재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